그 가운데 친명 인사로 분류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 성남시 지역 정치인 이석주 씨 사이에 합의문이 떡 공개가 됐습니다. 문제는 피해 여성이 이 합의문에 합의하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합의한 채 올렸다는 겁니다. 성희롱 논란 합의문 공개. 이석주 씨, 사안 자체가 단순했다. 이 사안은 성희롱으로 기억될 게 아니고 실수와 모범적인 사과로 기억될 것이다 라며 합의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석주 씨가 그간 현근택 부원장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자, 주말 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범적인 사과다. 그리고 실수에 불과하다 라며 합의문을 공개한 겁니다. 이석주 씨가 올린 현근택 부원장과의 합의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현근택은 1. 발언문, 부적절한 발언, 부부냐, 같이 사냐, 감기도 같이 걸리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발언 안 했다라고 현근택 부원장은 계속 기억이 안 난다 주장해왔는데 정작 합의문에는 사과를 했어요. 4. 이석주와 피해 여성은 현근택의 불출마, 당내 징계 및 출마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며 자필 합의문을 공개한 겁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피해 여성이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근택 부원장과 이석주 씨만의 사인이 담겨 있습니다. 여성 측의 사인은 빠졌습니다. 여성은 합의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해당 피해 여성의 입장입니다. 12일 그 자리에 간 사실은 맞지만 해당 문서에 사인하지 않았다. 우리가 방금 봤죠. 법률적 검토하고 월요일쯤 대답하겠다고 했는데 사과를 받지도 못했고 그 사이에 합의문이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매일경제 논설위원을 지내신 윤경호 위원님, 피해 여성이 합의하지 않은 채 남자 두 사람이 합의문을 올렸습니다. 비판하던 이석수 씨도 모범적인 사과다라고 멘트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사자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합의문,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나 성희롱이라고 얘기한다면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 근데 정작 3인 중에 두 당사자는 남성이고,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모욕감을 느낀 주체인 수행비서라는 여성은 쑥 빠져 있고, 그렇다면 이게 봉합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일이 터진 게 작년 12월 29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보름여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공천 전 단계에 이를테면 공천 심사까지 보내줄 거냐 말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을 벌이는 거 아니겠어요? 윤리심판원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내에 아마 이런 것들을 심사할 수 있는 다른 기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현근택 씨가 변호사가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리심판원이나 또는 기타 다른 징계심사기구에서 빨리 먼저 의견을 내놓고 거기서 교통정리를 한번 해주면 오히려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아까 나왔지만 황운하 의원, 노웅래 의원의 예처럼 이건 뭐 지금 기소돼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면죄부 주려고 모든 공천을 다 하는 거 아니냐. 또 하나 친명들 오로지 다 유리한 점수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오롯이 다 떠안게 돼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아까 황운하 또는 노웅래 그리고 현근택 다 마찬가지로 상대당이 비판을 하는 거 그건 별로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당 내에서의 비판, 그 얘기는 결국 이해관계가 좀 뚜렷하지 않은 일반 유권자들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얼마나 나중에 총선까지 악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걸 감안해야겠죠. 해당 여성 수행비서는 또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합의문일까? 여성이 빠졌어요. 두 번째는
도대체 그 짧은 기한 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물밑에서 뭐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글쎄요, 일단 제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제 변호사 경력이 아직도 일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 왜요? 살다 듣도 못한 그러한 문서들을 많이 봐요. 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그 공격한 사람은 변명문이라는 표현을 갖다 쓰지 않나. 그다음에 현근택 변호사는 발언문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제가 살다 발언문이라는 제목을 가진 문서 처음 봤거든요. 발언문이네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그 뭐 변명문이라고 쓴 사람은 뭐 공인 그 중개사 하셨던 분이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현근택 씨는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가 어떻게 발언문이란 말을 쓰지? 발언이라고 한 건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합의문이 전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삼자 합의도 아니죠. 왜냐하면 사인한 사람들은 딱 둘밖에 없으니까 핵심적인 당사자가 빠졌으니까 그 핵심적인 당사자가 누굽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 그런데 제가 어제 저거 봤거든요. 예. 어디서 봤느냐? 현근택 변호사 페북 들어가가지고 봤어요. 봤는데 지금 또 들어가 봤거든요. 지금은 내려졌어요. 그러면서 현근택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언론인 여러분 보도를 자제해 주십시오. 왜냐? 여성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동의도 받지 않아 놓고 어제는 올려놓고 지금은 그거 내리고 새로운 걸 갖다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올린 다음에 보도를 자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성 피해자한테 2차 피해가 가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뭘 찾아봤냐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당규를 만들었어요. 어떤 당규를 만들었느냐? 특별 당규를 만들었어요. 어떤 특별 당규냐? 제목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이라고 하는 당규를 그 작년 말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들었는데 그 당규 제가 찾아봤거든요. 부적격 심사 기준이 있어요. 그래 이런 사람은 그 후보자에 적격하지 않다, 부적격이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성희롱을 갖다 들었고요. 예외적으로 예외가 없는 부적격 심사 기준은 성폭력을 갖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근택 변호사가 스스로 인정한 게 성희롱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부적격 아닙니까? 그런데 부적격 아닌데 당사자들끼리 둘이서 남자 둘이서 쏙닥쏙닥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은 공천을 갖다 받는데 아무런 피해가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서를 만드는 게 그게 변호사로서 할 짓인가? 그런데 왜 저렇게까지 현근택 변호사가 저도 이제 방송 몇 번 해봤지만 성격이 조금 급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여주는 거는 너무 급해요. 이렇게 그 합의문을 갖다가 만든 것도 그렇고 합의문을 올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급한 게 왜 그러느냐. 본인이 공천을 받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주공산 요번에 이제 뭐 게리맨더링인지 뭔지 해가지고 새로운 지역구가 생기면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는 떡하니 현역 의원이 있잖아요. 현역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영찬 의원이죠. 본인이 자객으로서 공천받을 거라고 하는 저 확신감과 그에 따른 조급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저는 매우 궁금하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만든 그 특별 당규라고 한 것은 도대체 뭐하러 만든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런 과정의 내막은 제 그냥 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정승호 의원 간의 문자 공개에 대한 결과물일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학주 씨가 사실 한총련 출신으로 친명입니다. 이석주 씨가. 이석주 씨가. 결과적으로 촛불 100년 이 사람의 상임대표인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친명 두 사람끼리의 합의 과정에서 실제로 이 문제를 갖다가 성희롱 사건인데 모범 사례로 바꿔버려요. 내용이. 참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누구나 다 뭐 출신이 어떻다, 뭐 학교가 어떻다, 뭐 전대협 세대는 되고 한중 세대가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그 피해 당사자, 본인도 피해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친명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런 오더 아닌 오더를 보면서 그냥 합의에 급급한 여성 진짜 피해자는 제외시키고 그런 과정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두 사람 다 피해자인데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피해자인데도 한 사람은 그 피해는 그냥 모범 사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 네. 현재 민주당의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또 실제적으로 수행비서 A 씨가 반발하니까 저렇게 또 한 발 빼는 거지. 만약 수행비서 A 씨가 전혀 언급을 안 하면 그걸 기정사실하고 그냥 갈 태세예요. 그리고 당에서는 또 탄원서 내고 있고 이건 사실은 어찌 보면
둘이 합해서 어쨌든 윤영찬 의원을 말하자면 이겨야 된다. 그런 것밖에는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이 대표의 문자 메시지 컷오프는 너무 심한 건 아니냐라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고 나서 친명계의 이석주 씨가 어떤 이른바 태도를 좀 바꾼 건 아니냐, 영향을 준 건 아니냐라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분석인데요.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죠. 믿을 구석. 믿을 구석이 없으면 어떻게? 자, 다른 정당 같으면, 특히 이제 보수 정당 같으면 굉장히 엄격합니다. 본인이 내밀지를 못해요. 이 정도까지 언론에 기사화됐고 또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이라면은 본인이 아예 포기하고 잠적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믿을 구석이 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정성호 의원과의 카톡에서 보면은 뭐 강력 경고 별 문제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합의 뭐 발언문이라고 그랬나요? 발언문에서 네. 성희롱 사건의 모범 사례다. 전 이해가 안 돼요. 모범 사례. 성희롱 사건의 모범 사례가 있을 수 있나? 아마도 굳이 이야기하자면 성희롱 사건을 요래저래 무마한 모범 사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성희롱 사건 무마한 게 자랑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범 사례를 이야기하는 그 사고의 틀이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사건을 아주 우습게 보고 또 우습게 보는 그 배경에는 내가 믿을 만한 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정익진 변호사님, 저희는 이제 이석주 씨 SNS에 올린 글을 봤는데 앞서 이제 현근택 부원장 SNS에도 합의문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말씀을 주셔서 그걸 직접 보신 게 맞습니까? 네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정익진 변호사께서 보신 거군요. 어제 밤에 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저 화면에 나온 거 제가 일일이 봤는데 이게 손글씨로 써가지고 글씨도 이렇게 잘 쓴 것 같지 않아가지고 보느라고 조금 신경을 갖다가 썼는데 제가 궁금한 게 설사 지금 여성은 합의도 안 했는데 설사 여성까지 그래 합의한다 손 치더라도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 논란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합의문이 네네. 있었던 걸 없게 만들 수는 없는데 앞으로 저 합의문이 무슨 본인의 예를 들어 뭐 적격 부적격 내지는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당사자들은 생각한 걸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 현근택 변호사는요 이 두 단계 허들을 넘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피해자 이모 씨 그 여성분의 합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조금 전에 안영환 그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모범적인 사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피해자 이모 씨. 가해자가 모범적인 사례다. 가해자의 같은 편을 든 사람이 모범적인 사례다. 이거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판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소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들 가지고 뭐 도지사에도 떨어지고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그 피해자 이모 씨가 그래 내가 참자 해가지고 합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특별당규 일반 당규도 아니고 이번 그 4월에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꼭 집어가지고 만든 특별당규에 거기 별표에 부적격이라고 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희롱을 갖다 들었는데 아무리 당사자가 합의했다라고 해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그 감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먹히지가 않는다라고 하니까 민주당의 공천이 이게 무슨 시스템 공천이냐 그냥 일방적인 독재 공천이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그 증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경호 의원님 아무래도 이제 현근택 부원장 입장에서는 뭐라도 좀 용서받고 합의문이 좀 필요했던 것만큼은 맞아 보이는데 앞서 이제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 일단 여성이 합의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는 설사 합의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공천을 할지 말지는 합의와는 별개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사자가 과연 현근택 부원장의 사과, 반성 이걸 인정하느냐 그게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현근택 부원장은 공천을 위한 여러 검증 단계에 이게 문제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거에만 오로지 지금 매몰돼서 이 문제를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예. 아마 더 큰 패착에 빠질 가능성이 있죠. 우선 시간에 쫓기겠죠. 그다음에 주변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뭐 조작까지는 아니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노력을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은 오히려 일을 더 그르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설사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 간에 서로 주고받은 문자 이거에서 볼 때 현근택 변호사를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본인에게 봐주기로 이미 방침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목표는 정해놓고 다른 여러 여건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걸 인정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그래야 공천이든 아니면 다른 여러 아마 활동도 다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현근택 변호사가 너무 건너뛰려고 하거나 서두르거나 하다 보면 더 큰 패착을 분명히 당할 수 있다. 그 얘기만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비화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